지수 법칙이랑 로그 정리한 거 왼쪽에 적어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부터 로그의 성질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볼 겁니다. 로그의 성질. 오늘은 첫 번째만 알아보고 첫 번째 알아보고 예제 3번과 4번을 같이 해결해 볼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36페이지에 있는 확인 체크까지 해결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로그의 성질 같이 보도록 할 거고요. 로그의 성질 첫 번째,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의 성질 첫 번째는 정의에서부터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B라는 것은 A를 B로 만드는 지수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했던 거예요.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B를 뭐라고 처리하면 X라고 놓는다는 이야기는 A를 B로 만드는 지수가 X다라는 이야기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이 변환이 자유자재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변화는 매우 당연하게 필요에 의해서 보자마자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X자리에 그냥 얘를 집어넣어서 어떤 표현도, 이런 표현도 바로 처리가 가능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지수의 밑이 A고 로그가 뭐라고 써있어? A를 B로 만드는 지수라고 써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A가 있고 A를 B로 만드는 지수가 여기 있어. 그럼 자연스럽게 결과가 뭐가 될 거야? 마크가 잘 안 나오네요. B가 될 거야 라고 처리할 수 있는 거죠. 문제 없죠 여기까지? A를 B로 만드는 지수가 여기 오면 되니까 이런 모양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 로그의 정의로부터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계산이 빨리빨리 되어야만 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지수의 밑과 로그의 밑이 같으면 날아간다라고 보셔도 무방하다라는 얘기죠. 날아간다라고 보셔도 무방하다. 그 다음 첫 번째 성질부터 처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성질,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1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A를 밑으로 하는 1. 자, A를 밑으로 하는 1이라는 것은 A를 누구로 만들어주는 지수? 1로 만들어주는 지수라고 했어요. A를 1로 만들어주는 지수. 여기다가 적지 않았지만 계산 결과가 1이기 위해서는 지수가 얼마여야 한다고 그랬어? 0이어야 한다고 했잖아. 그치? 지수의 확장 이야기할 때 했었던 얘기죠. 그쵸? A를 1로 만들어주는 지수는 당연히 누구일 수밖에 없다. 0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A의 0제곱이 1이니까, 모든 수의 0제곱이 1이니까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얘는 어떻게 될까? A를 A로 만들어주는 지수. A를 몇 제곱해야 A가 나와요? 1제곱해야 A가 나오죠. 그죠? A의 1제곱이 A와 같은 거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A를 1제곱해야 A가 나오니까 A를 A로 만들어주는 지수가 얼마라고? 1이라고 답변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은 반드시 얼마가 나온다? 1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된다. 여기 등장하는 모든 A, B, X, Y에 해당하는 문자들을 쓸 건데 이 친구들은 모두 주의사항을 잘 만족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괜찮지 않을까. 주의사항을 잘 만족한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 다음 2번. 이건 어떻게 나올까?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A의 N제곱. 그러면 얘를 몇 제곱해야 얘가 나오니까 밑을 N제곱 했을 때 A의 N제곱이 나오니까, 그러면 얘를 얘로 만들어주는 지수는 얼마라고? N이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쵸? 이 관계식에 대입해봐도 좌우면이 잘 같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요거 괜찮을까? 요거 한번 괜찮으시 볼게요. 얘로 만드는 지수.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무슨가? 생각. 이 친구를 뭘로 만드는 지수? A의 n제곱으로 만드는 지수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다가 몇 제곱을 해야지 얘가 될까? 얘를 얘로 만드는 지수가 누굴까를 생각하라 그랬어. 그러면 지수 여기에 거듭제곱에 거듭제곱이니까 지수끼리 곱셈이 들어갈 거죠, 그렇죠? 그러면 둘이 곱해서 n이 나오도록 해야 되니까 몇 분의 몇일 것이다. n분의 n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나올 것이다, 그렇죠? n분의 n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나올 것이다. 그러면 얘를 얘로 만들어주는 지수는 누구라고? n분의 n이라고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요 정도에는 생각이 좀 미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돼요? 여기까지 됐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로그의 중요한 성질로 넘어가 볼게요. 3번 성질과 4번 성질 제가 지금 적어드리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글로 그리고 그 한글을 식으로 언제든 표현하고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연습과 훈련을 해두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3번 이야기 볼게요. 3번 이야기는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X와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Y를 더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어떤 식으로 간단히 할 수 있느냐라는 걸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식으로 간단히 할 수 있느냐. 자, 이 성질을 기억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저는 개인적으로 로그의 뜻에 조금 집중하는 편입니다. 로그의 뭐에? 뜻에. 로그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수라고 이야기했죠, 그렇죠? 로그의 뜻은 지수라고 이야기했어요. 로그의 뜻은 지수이기 때문에 이 덧셈은 누구끼리의 덧셈인 거예요? 그쵸? 지수끼리의 덧셈인 거죠. 지수끼리의 덧셈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야? 지수 법칙에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지수끼리의 덧셈이다라는 이야기. 지수끼리의 덧셈이라는 것은 결국 밑이 같은 뭐였다는 얘기야? 곱셈이었다는 얘기죠. 밑이 같은 곱셈이었으니까 지수끼리 더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결과랑 다시 밑이 같은 곱셈이니까 내가 뒤집히면 안 돼. 지수끼리의 덧셈이니까 밑이 같은 뭐가 된다? 곱셈이었겠구나 라고 처리하시면 되는 거라고. 밑이 같은 무슨 셈이라고? 곱셈이라고 처리하시면 된다라는 이야기. 돼요? 밑이 같은 곱셈이라고 처리하시면 된다. 그럼 반대로 이 로그끼리의 뺄셈이 나오면 뭘로 바라봐서? 얘는 G고 얘는 Y입니다. 그렇죠? 로그끼리의 뺄셈이 등장하면 지수끼리의 뺄셈으로 받아들여서 밑이 같은 무슨 셈으로? 나눗셈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돼요? 지수끼리의 덧셈이니까 로그끼리의 덧셈이라는 것은 지수끼리의 덧셈이니까 밑이 같은 거 확인하고 무슨 셈으로? 진수들의 곱셈으로 바꿔버리면 된다. 로그끼리의 뺄셈이면 지수끼리의 뺄셈이니까 밑이 같은 거 확인하시고 진수들의 무슨 셈으로? 나눗셈으로 처리하시면 된다는 이야기. 그래도 우리가 성질 하나를 새로 배우는 시간이니까 간단한 증명 하나는 해보고 갈게요. 간단한 증명 하나. 로그 A의 X, 로그 A의 Y
복잡하니까 뭘로? 알파로 베타로 치환하고 가볼게요. 치환하고 가볼게요. 그러면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누구를 누구로 만들어주는 지수가 A를 X로 만들어주는 지수가 누구라고? 알파라고 처리하면 되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A를 누구로 만들어주는 지수가 Y로 만들어주는 지수가 베타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네 둘을 지금부터 뭐 해볼 거예요? 곱해볼 거예요. 그러면은 A의 알파 곱하기 A의 베타가 나올 것이고, 미치 같은 곱셈이니까 지수끼리 뭐 될 것이다? 더해질 건데, A의 알파 제곱은 누구랑 같으니까? X랑 같으니까 A의 베타 제곱은 Y랑 같으니까 이 결과를 뭐라고도 쓸 수 있는 거야? XY라고도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A의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이 XY라고 쓰면 되는 거고, 이 등식을 뭘로 전환할 수 있겠다? 로그로 전환하면 최종적인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누구를 A를 XY로 만들어주는 지수는 누구다? 알파 더하기 베타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고, 그런데 알파 더하기 베타는 처음 치환으로 다시 돌려놓으면 로그 A의 누구와? X와 로그 A의 Y의 합이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죠. 여기를 무슨 색으로 바꾸면? 빨간색으로 처리해볼까요? 나눗셈으로 바꾸면 여기가 지수끼리의 뭘로 바뀌고 뺄셈으로 바뀌고 여기도 나눗셈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도 나눗셈이 되고 여기도 뺄셈이 돼서 뺄셈으로 두 번째 식까지 자연스럽게 증명이 되는 거죠. 보여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라는 이야기. 이 성질 두 개는 반드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된다. 뭐라고 혼동하기 쉽냐면 그냥 왜 덧셈이니까 그냥 뭘로 처리한다든지 덧셈으로 합쳐버린다든지 무슨 분매 법칙 마냥 그죠? 무슨 인수분 하는 거 마냥 덧셈으로 합쳐버린다든지 또는 여기가 곱셈인데 여기도 곱셈으로 합쳐버린다든지 또는 이건 진짜 미치겠어. 이거 진짜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곱셈이 덧셈으로 바뀐다는, 곱셈이랑 덧셈이 이렇게 바뀐다는 건 알아. 근데 관계를 어떻게 알아들으면 이렇게 알아듣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로그끼리 곱셈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일부러 다른 시간에 하는 이유는 로그의 덧셈 이야기와 로그의 곱셈 이야기를 서로 분리하기 위해서예요. 서로 여러분들 분리된 뇌공간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시간에 체크하는 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큰일 납니다. 반드시 저 규칙에 맞게, 지수 법칙에 따른 규칙에 맞게 계산이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 되죠? 저거 반드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럼 내가 예를 들어 로그 3에 8분의 27 들어가 있고 아니다. 4분의 63 들어가 있고 더하기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7분의 예를 들어 12가 들어가 있어.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무리수가 나올 거죠. 그렇죠? 얘는 3의 역수나 거듭제곱이나 제곱근 형태로 표현이 안 되니까 얘도 마찬가지. 무리수 더하기 무리수 계산을 해야 될 판인데, 그런데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뭐를 이용하면 이 로그의 성질을 이용하면 그러면 지수끼리의 뭐니까 덧셈이니까 라고 말해드려야 된다. 지수끼리의 덧셈이네? 그러면 밑이 같은 뭐로 바꿀 수 있네? 곱셈으로 진수를 바꿔버릴 수 있네 라고 처리하시는 거라고. 자연스럽게 약분이 되는 게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 그럼 93에 27이 되니까 그럼 3을 27로 만들어주는 지수는 얼마다? 아니면 저 성질 써도 되고 27이 3이 몇 제곱인 거고요?
세제곱인 거 확인하면 자연스럽게 얼마인 걸? 3인 걸 확인하시면 된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무리수 더하기 무리수 계산을 할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질들을 잘 써먹어야지만 계산이 쉽게 가능하다는 이야기. 만약에 성질을 잘못 사용하면 당연히 계산 결과도 더러워지게 되겠죠. 그쵸? 4번 성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성질은 어떤 얘기냐? 거듭제곱에 대한 얘기긴 한데 로그를 사용하지 않는 패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볼게. 이거와 이거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관계가 있으니까 당연히 식을 썼겠죠. 옆쪽에다가 증명해 보도록 할게요. 옆쪽에다가 무슨 얘기인지 확인하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로그 A의 X라는 것은 누구를 만들어주는 지수? A를 X로 만들어주는 지수니까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치환해서 가도 되는데 치환해서 갈까? 치환해서 가자. 얘를 아까처럼 알파라고 치환해 볼게요. 얘를 알파라고 치환한다고 하면 A를 누구로 만들어주는 지수가? X로 만들어주는 지수가 알파인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A를 누구로 만들어주는 지수를 찾고 싶으면 X의 M제곱으로 만들어주는 지수를 찾고 싶으면 양변을 몇 제곱 해야 되는 거야? X의 M제곱을 확인하기 위해서 얘도 M제곱, 얘도 M제곱을 해야 X M제곱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러고 나면 A의 M알파 제곱과 X의 M제곱이 같아지는 거고 자연스럽게 그러면 A를 X의 M제곱으로 만들어지는 지수가 누구다? M알파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되는 건데 알파는 아까 얼마였습니까?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X였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이거와 이게 같아지는 관계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뭐라고 작성하시면 된다? 이렇게 작성하시면 된다. 곱하기를 생략해서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와 이거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와 이거 사이의 관계. 이번에는 얘를 베타라고 한번 나누도록 할게요. 두 번째 증명. 얘를 베타라고 한번 나누도록 할게요. 그러면 A의 M제곱을 뭘로 만들어주는 지수가? X로 만들어주는 지수가 베타다라는 이야기고 그러면 A의 M베타 제곱이 X가 되는 거죠. 그러면 A의 M베타 제곱이 X가 되니까 A를 X로 만들어주는 지수와의 관계를 찾는 게 목표잖아. 그쵸? 그러니까 로그 A를 X로 만들어주는 지수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X는 얼마다? M베타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고 M베타라는 건 뭐였습니까? 여기다가 뭐를 곱한 거? 여기다가 M을 곱한 거겠죠. 베타를 다시 돌려놓은 거. 그쵸?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관계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고 양변을 M으로 나누면서 좌우변을 바꿔버리면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몇 분의 1이라고 n분의 1이라고 처리하시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치 진수에 있는 지수는 어디 있는 지수? 진수에 있는 지수는 바깥으로 튀어나온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어디 있는 지수는 밑에 있는 지수는 무슨 수 형태로?
역수 형태로 바깥으로 튀어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괜찮을 거다. 그죠? 그럼 이 두 가지 사실을 종합하면 여기는 m제곱, 여기는 n제곱이 들어가면 여기 있는 지수는 어떻게 나오고 역수로 나오고 나눗셈으로 나오고 여기 있는 지수는 뭘로 나온다? 그대로 바깥에 곱하기로 튀어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다. 그럼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x에다가 이걸 곱하는 형태로 처리하시면 되는 거죠. 이거 뭘 써먹을 거냐? 우리 얘를 처리하는 게 편할까요? 얘를 처리하는 게 편할까요? 상식적으로 얘를 처리하는 게 편해 보이죠,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잘 보세요. 16은 이게 몇 제곱이니까? 4제곱이니까 27은 3의 몇 제곱이니까? 3제곱이니까 얘를 처리할 때 뭘로 들어가면 된다? 얘를 처리할 때 그냥 16을 몇 제곱해서 27이 나오냐를 처리하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지수는 역수로 여기 있는 지수는 그대로 바깥에 곱하기로 튀어나와서 로그 2의 3을 4분의 3배해서 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특히 아까처럼 로그 계산을 할 때 로그끼리 덧셈 뺄셈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 3 로그 3의 2 더하기 2분의 1 로그 3의 64분의 1 이런 거 나와 있어. 그러면 얘네들은 지수끼리의 덧셈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조금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안 들잖아, 그쵸? 그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한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얘를 어디로 올려서 이렇게 내릴 수도 있지만 역으로 뭐 하는 방향도 올리는 방향도 고려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로그 3의 그럼 2의 세제곱 로그 3의 64분의 1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처리해서 로그의 덧셈으로 아까처럼 처리하시면 된다는 얘기. 그러면 간단히 되니까 0이 나오겠죠, 그렇죠? 로그 3의 1이니까 0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는 이렇게 또는 뭐가 다를 때 밑이 다를 때도 이렇게 바깥으로 빼는 작업을 이용해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끊고 예제하고 마무리를 해볼게요.